제가 가태 바라가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은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그 발음이 더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절을 하나 짓는 것보다 저쪽에 있는 종교용지 그 절이 매물로 나와. 경매로 나왔어. 근데 안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교회 사람이 절을 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교회 사람이 절을 사서 뭐 할 거야? 절을 사서 할 거면 완전히 밀어버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 새로 건축을 해야 되거든? 굳이 그걸 뭐하러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절이 매물로 나오면 안 사. 그러면 내가 이제 사면 되잖아. 내가 돈이 있어. 나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여기 신도들이 나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끄집어내면 되거든, 그 사람들을. 법에 호소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종단에 민원을 넣어. 저놈이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넣어. 그러면 종단에서 야, 조용히 좀 잘해서 처리를 해. 이러면서 나한테 압력을 준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이걸 권리 행사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안 사. 그럼 봐봐. 종교용지가 나왔는데, 종교용지로 절이 나왔는데 교회는 못 사. 절에서는 스님이 안 사. 계속 유찰이다. 계속 유찰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수정교회. 수정교회가 건축비가 1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1조짜리 건물 들어봤어요? 그게 매물로 나왔거든. 있어요. 그냥 쳐봐. 네이버에 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계속 유찰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찰이 경매라고 하는 게 팍팍 나갑니다. 팍팍 나갑니다.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부도날 때 보면 자산이 저 빚보다 저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이거를 자산을 다 넘기고도, 자산이 빚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넘어가고도 이 사람은 쪽박 차고 빚만 남아. 생각 같아서는 시간만 주면 이 사람이 그걸 팔 수만 있으면, 팔게만 해줘도 돈을 다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한꺼번에 쫙 날아가면서. 그리고 사람이 또 좀 잔인하지. 어떻게 보면 저게 망해간다 이러면 돈줄을 다 차단시켜가지고 자산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버려요. 주변에 있어. 나 우리 집이 옛날에 당해봐서 알아. 내가 안다고. 그게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여기도 우리 그거 있었잖아. 여기 주리온 백화점 뭐 이런 거 울산에도 다 날아가잖아. 그때 IMF 때. 몇 분의 1로 날아가는 거예요. 딱 막혀버리면 더 이상 돈을 안 돌려주니까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예요. 그냥 몇 년만이라도 풀어주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또 충분히 팔아서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쭉 날아가서 그 수정교회가 얼마에 매각됐냐면 500억이에요. 500억. 1조짜리, 건축비 1조짜리를 500억에 먹었거든요. 누가 먹었냐면 성당에서 먹었어요. 성당은 약간만 리모델링하면 될 것 같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지. 물론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 근데 500억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지. 500억이 있으면 그냥 쓰고 죽지. 굳이 그거를 인수해서. 이게 말이 그렇지 1조짜리를 돌리려면요, 이게 돌아가는 비용도 무진장할 겁니다. 그 건물 돌리는 비용만 해도. 그러니까 1조면 일단 9,500억 먹은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이거 돌리는 비용 생각해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팔 때는 500억 아닐 것 같아? 내가 지금 잡았을 때는 1조짜리로 만족할지 몰라도 팔 때 500억도 안 될 수도 있다. 성당에서 토해내면 또 바뀔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 일어날 겁니다. 벌써 시작됐어. 경매나 그런 사이트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봐. 벌써 교회들이 많이 나와. 벌써 시작됐어.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코로나가 약간 더 땡겨준 거예요. 못 버텨. 못 버텨.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 아니 30, 지금 20살 20대 애들이니까 걔네가 40대 후반부터 50대가 되면 40대 후반 50대부터 종교인구 비율이 늘어나요. 그게 60대까지 이제 70 초반까지 그게 종교인구들이거든요. 근데 70 넘으신 분들은 뭐 경제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0대, 60대들이 가장 경제력도 좋고 종교에서 차지하는 이 허리야, 허리. 근데 걔네들이 그 정도로 올라오면 싹 갑니다. 싹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교는 수행과 문화 쪽으로다가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래도 시골에 있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인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좀 있으면 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분 이런 거 없어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되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할 때 가능한 조건들이거든요. 아직 멀리 볼 거 없어요. 부산만 봐봐. 몇백만이, 저거 예전에 거의 한 500만까지 올라간다. 그런 거 있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 300만대 초반일걸? 아닌가요? 맞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구가 많이 줄어도 땅값은 안 내려간다. 그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져서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그지같이 그냥 한 방에 다 살아서 면적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면적 자체가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재밌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시골절 없어지는 건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고, 시골절 없어지는 건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건 장소랑 관련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딱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러 가지. 이렇게. 근데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 굳이 그런 시골에 살까? 또 쉽고. 그래서 절은 많이 폐사가 될 겁니다. 많이 폐사가 될 거고, 그리고 교회는 도시 안에서 다 날아갈 거예요.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 도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몇 분의 1로 쫙 떨어지면서 날아가면 살 수 있는 사람, 난 절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절이 의외로 절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용지의 저주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몰라. 내가 교회 같으면 나는 수익 사업 쪽으로 가죠. 도시 안에라는 이점을 살려서 수익 사업 쪽으로 가죠. 불교는 명상과 문화, 전통 문화하고 관련해서 그런 문화 쪽인 거. 그건 어차피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그거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 같으면 안에서 뭐 가게를 차린다거나 이제 그 종교 시설 안에는 안 돼요. 종교 용지 안에는 안 돼. 수익 사업이 안 돼. 그래서 그 옆에 뭐라도 하나씩 벌려가면서 움직여야지. 힘 있을 때 안 움직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나갈 거예요. 그냥 보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살았을 때, 여러분 살았을 때는 내가 장담을 못 하는데, 저 살았을 때는 100% 제가 볼 겁니다.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원 발음이라고 하는 게 아제아제 발아제 훨씬 가까운 발음이에요. 원 발음은 이건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없어져요. 그리고 본토 사람이 언제나 발음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도 발음이 훨씬 바뀐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바뀐 거 아닙니까? 한자 아까 바뀌었다면서. 바뀌었어요. 한자 바뀌었어. 그렇지만 중국 사람이 번역해서 바뀌는 그 비율보다 인도 사람이 바뀌는 비율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해드렸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고 북한 사람도 한국말 쓰고 그 다음에 연변 사람도 쓰지만 가장 언어적으로 안 바뀌는 건 연변말이다. 이유가 뭐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몰라. 알아야 바꾸지. 알아야 바꾸지. 실단 문자라는 거 있어요. 이거 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옷만 입한명할 때 진언 이렇게 써놓는 거, 그 실단 문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인도로 하면 고어입니다. 옛날 문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반복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림이거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한국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글을 쓸 때는 우리가 날려서 써요. 하지만 모르는 뭐 라틴어를 쓴다거나 이러잖아요. 한자 한자 보고 그린다.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왜? 모르니까. 그건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 그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날려서 쓰는 쪽하고 한쪽은 계속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으면 답습한 쪽의 오리지널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가태 바라가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은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그 발음이 더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발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논하는 거고, 그 시대의 발음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논하는 거면 지금 발음으로 인도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지. 공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자라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공자라고 불렀을 때 이 공자가 이제 귀신이 돼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봐. 제가 이제 여러분 이름 부를 때 반응 보이는 것처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공자가 발음이 아니거든. 이게 2500년 전 발음이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원효라고 쓰지만 이게 원효가 아니라고. 원효라고 하면 지가 원효 귀신이 저 부르는지 몰라요. 그때는 원효라고 안 불렀거든. 발음이. 그래서 원효가 새벽이라는 뜻이고, 새벽이 옛날에 세복이었고, 세복역에, 그리고 그게 세부가 되고, 이게 점점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 시대에는 이거보다 몇 단계 더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걔 이름이에요. 이 양반 이름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서 한문으로 이제 창씨개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원효가 돼 있는 거고, 자기 이름인지 몰라. 자기는 요거보다도 훨씬 고어로다가 불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자도 공자라고 부르면 몰라. 공자라고 부르면 몰라.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알아듣게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야, 지그들 편한 식으로 부르면 어떡해. 그 논리가 거기도 있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있지. 이게 아마르키스테스바라인데,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 관세음이라고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알아들을까? 자기 이름인지 알까? 이게 동아시아식으로 창씨개명을 해서. 근데 관세음보살은 보살이니까 안 돼.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원효는 모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죽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떠가지고 1000년 뒤에 누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줘. 근데 내 발음으로 안 부르는 거야. 내 이름으로 자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때 발음으로 불러. 그럼 내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누가 나 부르나? 귀는 가려운데 가보니까 내 이름은 아니야. 나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게 우리 임금 얘기할 때도 나오잖아요. 뭐 세종 이러면 그게 다 죽은 뒤에 씌우니까 세종은 세종인지를 모르지. 그래서 논문 쓸 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논문 쓸 때도 임금을 이렇게 이름을 써야 돼. 이게 애매하더라고. 왜냐면 명종이 즉위했다. 이렇게 쓰니까 명종이 즉위한 건 맞는데 즉위할 때는 명종이 아니거든. 야, 이걸 뭐라고 하지? 어떤 놈이 또 잔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종이 즉위했다. 야, 그때는 세종 아니잖아. 죽은 뒤에 세종이잖아. 그걸 씌우니까. 충무공이 어떻게 했다. 충무공 죽은 뒤에 충무공이잖아. 충무공이 무슨 뭐 노량해전에서 어떻게 하고, 충무공이 할 수가 없지. 이순신이 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이순신이 이러면 되는데,
이도가 직유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도 웃기고. 그러면 또 임금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다. 어떤 놈이 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옛날에는 글 전체를 다 팠잖아. 임금 이름하고 겹치면 책 전체를 다 파버려요. 그걸 피휘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어른, 집안의 어른하고 애하고 같은 발음의 글자라든지 같은 한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듣는 발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발음은 모르는 거고, 그러면 가장 근사한 발음이 뭐냐를 찾아야겠지. 근사한 발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중국 사람이 부르는 공자 발음보다 한국 사람이 부르는 공자 발음이 훨씬 더, 중국에서는 공쯔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공쯔보다 공자가 훨씬 더 유사 발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왜? 우리는 전례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고쳤다는 거지. 저들은 계속 고치고. 그래서 한자 발음이, 우리 발음이 중국 발음하고 우리 발음하고 당연히 다르잖아요. 우리 발음 다르고 중국 발음 다르고 일본 발음이 다르잖아요. 우리 발음이 제일 오래된 발음이에요. 되게 웃기게. 한자가. 우리는 연변하고 비슷해가지고 연변 사람이 한국말 쓰는 거하고 똑같아서 잘 못 바꿔. 왜? 우리 게 아니어서. 발음을 잘 못 바꿔.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보리살타가 보디사트바, 이거는 요즘 발음인 거고, 옛날 발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원 발음에서 이렇게 가면 최대한 비슷한 걸 썼을 거예요. 음사는 무조건 다 비슷한 걸 쓰는 거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줄여서, 이게 보리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살타는 이건 중생, 그냥 일반, 우리 같은 중생, 범부 중생.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가 있냐면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 그래서 각 유정 이렇게 번역을 또 하거든요. 깨달은 중생.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 깨달은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깨달은 사람. 각자야, 각자. 그래서 깨달은 사람. 이해가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축약을 하냐는 거지. 거지같이. 이렇게.